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술을 잘 드시나요? 누구는 빨리 취하고 누구는 늦게 취하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걸까? 음식을 먹었을 때, 먹지 않았을 때 왜 나는 다음날 수치가 다르지? 자, 오늘은 이제 음주가 주제가 됩니다.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? 2병 정도 됩니다. 전 한 병 정도 돼요. 팀들이 다 이렇게 술을 좋아합니다. 저도 소주 한두 병 먹죠.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. 그래서 첫 주제를 이제 알코올, 술에 관해서 제 준비를 했고요.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시고 술 조절하는 거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다음날 숙취가 없을 수 있을지 이런 거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정의학과 의사고 주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때려 부어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,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, 저 아직 어제 먹은 술이 안 깨가지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주가 과용되거나 과음했을 때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, 그렇게 됐을 때 관리를 하는 건 간단하게, 이건 굉장히 정신과적이고 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. 술을 어떤 건지 잘 알아야, 왜 적을 알아야 내가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내가 술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알코올이라는 놈이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나하고 같이 먹는 상대에게 이길 수 있고 깔끔하게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공개할게. 너는 이제부터 취하면 안 돼, 알았죠? 네. 술을 먹으면 흡수가 돼서 그 알코올이 분해가 되고, 그 분해된 대사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미치느냐에 따라 다음날 머리가 깨지나 안 깨지나의 차이가 됩니다. 자, 우선 음주를 하면 몸에 싹 흡수가 되죠. 보통 15분에서 130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아, 첫 15분에서 2시간 사이에 너무 달리면 취한다. 이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을 늘려서 천천히 먹으면 좀 덜 취하겠죠? 그리고 흡수는 십이지장과 공장에서 한다. 위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다. 위에서 내려온 게 십이지장으로 가서 거기서 흡수가 시작되는 거예요. 이런 얘기를 술 먹으면서 이제 딱 하면 자, 그다음 두 번째, 이제 먹었어. 한 11시, 12시 집에 갈 때쯤 이제 얘가 분해를 시작하죠. 우리 몸은 알코올을 제일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해. 탄수화물이나 단백질, 지방을 먹었을 때보다 알코올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 간은 모든 걸 스탑하고 알코올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술이랑 안주를 같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내가 간에서 분해되는 탄수화물 계열을 많이 먹게 되면 얘네는 다 살로 가겠구나. 단백질은 간에서 그렇게 크게 분해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기나 회하고 같이 먹으면 술을 먹어도 살이 안 찌겠죠? 그러니까 우리 몸은 동물이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빨리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막 화장실 자꾸 가게 돼요. 그리고 술 냄새나. 숨쉬 막 술 냄새 난리 나죠. 막 그게 폐에서 분해가 됩니다. 이 이제 흡수된 후에 분해가 되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로, 이게 만들어질 때쯤이 이제 언제냐면 다음날 아침 아니면 점심 머리 깨질 때, 이놈이 머리를 깨지게 하는 애예요. 근데 이게 내 몸에 오래 많이 남아있으면 토할 것 같아. 이거를 없애주려고 하는 게 저희 JM에서 맞는 항산화제들 또는 숙취 해소제들, 이런 것들이 얘네를 빨리 분해해서 몸에서 내뱉는 거죠. 더 자세한 것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면은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를 알면, 아,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멈춰야겠다. 물론 안 될 거 알아. 그래도 알고 마시는 거랑 안 알고 마시는 게 틀리죠. 30mg/dL. 소주로 한 4-5잔 될라나? 이제 감정과 판단력이 떨어져. 그래서 이제 막 웃거나 막 울거나 막 그런 애들 봤지. 둘은 계속 웃잖아 보면.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막 대표한테 덤비거나 막 하지만 술이 그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. 이제 한 2병 이상 넘어가면 손해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틀비틀 운동실조가 생기는 거예요. 이게 손해가 좀 중심을 잡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거든.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곧 기억의 상실이 있겠구나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. 어디다 전화를 한 거지 내가 지금? 죽고 싶어. 기억 상실, 이거 문제죠. 최소한 우리가 운동실조까지는 좀 봐줄 수 있지만 이 기억 상실, 이거는 술 끊어야 됩니다. 이렇게 기억이 상실된 상태에서 술을 더 들이켜서 마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죠. 혼수, 심하면 심장마비, 죽을 수도 있어요. ADH라고 하는 걸 좀 썼는데, 이거는 술을 분해해주는 아주 훌륭한 분해제예요.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. 요 ADHD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나오면 술을 잘 먹고, 덜 나오면 술 못 먹어요. 근데 얘는 늘어요. 조금씩 늘어요. 우리 몸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알코올이 들어오네 이러면서
요거를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. 몸에서. 하지만 아예 이게 형성이 안 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. 이거는 뭐 조금씩 먹는다고 없는 유전자가 생기진 않으니까. 자, 이제 두 번째 챕터. 음주가 내 건강에 그럼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좋은 점, 나쁜 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.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. 음주는 좋은 점이 있어요. 훌륭한 정말 이 아이는 단 한 잔이야. 뭐 이렇게 대접 한 잔 이하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와인잔 한 잔, 소주잔 한 잔 요 정도 한 잔 이하를 먹었을 때는 실제로 논문에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논문들도 있었습니다. 단 한 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혈관도 확장을 할 수 있고 조금 마셨을 때는 오히려 당화혈색소가 좀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은 여러 논문들이 반대의 논문들도 좀 있으니까 내가 사망률을 줄이니까 술을 먹어야지 이러시면 좀 곤란하고, 근데 문제가 한 잔으로 끝나냔 말이죠. 안 되죠. 그러니까 좋은 점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나쁜 점 2잔 이상 먹었을 때예요. 관상동맥 질환, 심뇌혈관 질환, 뭐 협심증 여러 가지 먹었다고 생기는 건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내분비 질환, 당뇨죠. 이게 J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한 잔 정도는 당뇨가 조금 좋아지는데 그 다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당이 안 좋아지거든요.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있으신 분들의 알코올의 섭취는 굉장히 불리합니다. 당연히 알겠지만 간에서 해독을 하죠. 그러니까 간 질환 생길 수 있고, 우리 십이지장과 공장에서 흡수된다고 했죠. 그러니까 소화기계 질환, 당연히 궤양 같은 게 생길 수 있고, 다섯 번째는 기억력 저하, 감각 저하,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도 생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면역. 알코올이 계속 들어오면 장이 안 좋아져요. 왜냐하면 장내 세균들은 알코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장 환경이 안 좋아지면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. 감기나 이런 것도 많이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겠죠. 아무래도. 나쁜 점은 이것 말고도 수두루 쭉쭉쭉이다. 그래서 음주는 건강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. 하지만 기분을 좋게 해주고 한 잔 정도는 사망률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. 이제 내가 음주를 즐기는 게 아니라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지금 음주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나요? 그런 분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 5가지로 어세스를 한다. 에스크. 물어봅니다. 술 얼마나 드세요? 하루에 몇 잔 드세요? 아침에 눈 뜨면 술 먹고 싶나요? 금단 증상이 있나요? 이런 것들 이제 자세한 설문이 있어요. 물어서 우리가 진단을 하겠죠. 이분은 알코올에 문제가 있다. 그 알코올로 인해서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,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은 안 한다거나 내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그 정도는 이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게 여러 차례 반복됐다거나 또는 기억을 잃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조언 그리고 도움, 이제 음주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음주 치료를 이제 정신과에서 하고,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이 있어요. 술 먹었을 때 맛없게 하는 약들.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의사는 계속 봐야 돼요. 이 환자가 어떤지.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이겠죠? 오늘은 제가 음주에 관해서 이렇게 3챕터를 나눠서 1교시 시작을 해봤는데요. 음주 시간이나 분해되는 효소들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면 음주 자리에서 조금 아는 척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끝!